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영원한 딴따라 가수 박진영 씨가 이상형 여자와 결혼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 때도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었는데 이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무엇을 위해 살죠? 전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걸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보통 잠깐 고민하다 말지만 가끔 이 질문들이 우릴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중2병이니? 갱년기야?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며 이 질문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질문들의 답을 찾지 않고 살다가 외롭고 힘들고 허무해서 삶에 지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 고민들을 40살이 되어서야 하게 되었다. 대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찾기 전에는 마음의 병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랜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위로받으면서 혹은 나중에 답을 찾아봐야지 하고 미루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나는 성경에서 내가 찾던 해답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책에선 이 비정상적인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해 놓았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 9장 3절. 우리는 이 미친 마음에서 벗어나 답을 찾아봐야 한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나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은 후 더 이상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답은 내 인생의 닻이 되었고 내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가족은 미국에 가서 2년 반 정도 살게 되었다. 1979년 마이클 잭슨이 반짝이는 옷과 양말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나서 나는 거기에 매료되어 버렸다. 그 음악, 몸동작, 표정, 제스처까지.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난 어려서부터 유별나게 흥이 많았다고 한다. 식사를 준비하느라 쌀을 씻고 있으면 내가 어머니 옆에 와서 쌀 씻는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고 어머니는 그게 귀여워 쌀 씻는 것을 멈추질 못하고 계속 씻었다고 한다. 또 놀이동산이든 어디든 무대만 보이면 올라가 춤을 추었다고 한다. 미국에 건너간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영어를 빨리 배웠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 그 결과 2학년을 마치고 바로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런 학생이 뉴욕 전체에서 3명뿐이어서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 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다. 그러나 얼마 후 훨씬 더 강력한 삶의 목표가 생겼고 이 목표는 40살까지 나를 지배해버린다. 공부도 가수도 음악도 사업도 나에겐 언제나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 시작은 이러했다. 같은 반에 펜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눈, 코, 입, 웃음, 말하는 모습, 장난기 모든 게 너무 예뻐 보였다. 집에 와서도 자꾸 펜이가 생각났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이 감정의 정체가 뭔지도 몰랐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 감정이 계속 커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밀어냈다.
내 마음에 그녀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느냐는 쪽지를 전달했다. 다음 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날 보며 곤란해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밀려오는 절망감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확고한 목표가 되었고, 그걸 위해서 나는 반드시 특별하고 멋진 남자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다시 페니같이 특별하고 멋진 여자를 만났을 때 거절당하지 않을 테니까. 이 확신이 40살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사랑에 대한 환상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페니에게 거절당하고, 6학년 때 짝사랑에게 고백을 못하고, 중2 때 여신 같은 친구 누나를 사랑했지만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도 나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게 일상이었다. 여전히 사랑을 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나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고3 때 다급해지신 아버지가 서울대, 연대, 고대 중 한 곳만 가면 원하는 차를 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나는 연세대 지질학과에 들어갔고, 당시 국산차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오픈카를 살 수 있었다. 천장이 열리는 하얀색 코란도 지프였고, 거기에 최고의 음향시설을 추가하여 꿈의 차를 완성했다. 그렇게 오픈카를 몰고 여대생들과 클럽에 가서 노는 일이 내 대학 생활의 전부였다.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나는 정말 흥분되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내가 즐겨 다니던 클럽의 DJ였던 김창완 씨가 혹시 가수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클럽에서 내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인기 가수가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다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2년 동안 가수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허탕이었다. 그러다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사건이 일어났다. 작곡가 김형석 씨를 만난 것이다. 형석이 형을 2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기초 화성학부터 공부하여 작곡 실력을 쌓아나갔고, 날 떠나지 마를 비롯해 많은 곡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수의 꿈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갈 때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자리에 내 꿈의 주인공이 앉아 있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저 여자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는 신비로운 감정이 들었다. 내가 꿈꾸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그녀와 함께라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 즈음 또 한 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내 노래 날 떠나지 마가 정우성 씨가 나온 센스민트라는 껌 광고에 삽입되면서 뜨기 시작했고, 톰 크루즈를 영어로 인터뷰하면서 그를 웃기는 바람에 나는 스타가 되었다. 날 떠나지 마가 모든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면서 나는 전 국민이 아는 스타가 되어버렸고, 나는 출연 요청을 거절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차, 오토바이, 헬기를 타고 다니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하루에 스케줄 5개는 기본이었다. 나는 점점 신이 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꾸었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그 꿈의 여주인공은 이미 내 곁에 있었고, 나는 가수 중에서도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었다.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앨범 판매량은 주춤했고, 방송국과 공연장을 찾아오던 팬들의 수도 급격히 줄었지만 나는 20년 뒤를 보자고 다짐하며 20년 뒤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몸 관리, 춤 연습, 노래 연습, 음악 공부를 매일 했다. 다른 가수들이 놀 때, 쉴 때, 잘 때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아껴 썼다.
불규칙한 가수 생활 속에서도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을 빠짐없이 했고 나는 지금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남들이 보기엔 이상할 정도의 일들을 한다. 계절당 옷 2세트를 정해놓고 그 2세트만 교대로 입고 바지는 고무줄 바지만 입으며 신발도 발을 한 번에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것만 신는다. 내 노력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25년간 1위 가수 12팀을 만들어냈고 600곡을 작사, 작곡했으며 그중 56곡은 음악 사이트에서 1위 곡이 되었다. 속으로 끝없이 되뇌었던 말 20년 뒤를 보자가 실제 이루어졌다. 1996년 난 당시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파기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현역 가수로서 처음으로 연예기획사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고 진주, G.O.D, 박지윤, 비, 노을 등을 키워내며 2019년 시가 1조 가치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페니에게 처음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후 내 삶의 목표는 언제나 최고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남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었다. 나는 그런 여자를 만났고 내가 앞날이 막막한 가수 지망생일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녀와 6년 만에 결혼했다. 내 나이 28살. 난 내 인생의 궁극의 꿈이었던 최고의 여자와 최고의 사랑을 이루었다. 난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내 분야에서 성공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어렸을 적 환상을 가졌던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내 집과 회사 사옥이 생긴 것이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었고 영화는 여기서 끝나면 됐다. 근데 문제는 삶은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후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난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결혼하면서 내 가슴을 꽉 채웠던 행복이 오래된 풍선처럼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 아무 문제는 없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설렘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뿐이었다. 난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 조금도 식지 않고 질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믿었다. 28살까지 확신을 가지고 쫓았던 목표와 현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처음엔 그 문제를 부인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티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 설렐 때의 행동, 설렐 때의 말투를 완벽하게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빈 공간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존재는 너무나 확실했다. 하지만 그 원인도 해결책도 몰랐던 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빈 공간 같은 것들이 느껴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을 몰아붙였고 점점 더 벅차고 힘든 일들에 도전하게 되었다. 박진영 씨가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어떻게 꽉 채우고 행복해지셨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려요.